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실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14강부터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있어요. 자, 14강부터 마지막 35강까지는 이미 모두 기출된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시험은 기출됐던 내용이 또다시 살짝 변형돼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된 문제 14강부터 35강까지의 내용은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어떻게 변형돼서 나와도 풀어낼 수 있도록.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어플리케이션 과목을 만점 못 받으면 정보처리 실기는 합격은 멀어진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충분히 만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만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강의 듣고 워크시트로 충분히 문제 풀고 디버깅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워크시트 문제를 가급적이면 기출문제 순서도를 살짝 변형한 형태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 알고리즘을 하나 살펴볼 건데 그 이름도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은 이미 정보처리 기사에서 기출이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식의 시험이 2005년 사회시험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2005년 사회시험 첫 시험에 정보처리 기사에서 자, 피보나치 수열이 기출이 됐어요. 자, 물론 기출된 문제는 또다시 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보나치 수열은 또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다시 출제된다 하면 그대로 피보나치 수열이 출제되기보다는 다른 알고리즘과 좀 연동된 형태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변경된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자, 조금은 쉬운 문제를 내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지금 내게 되면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면 다른 알고리즘과 혼합된 형태로 나올 텐데 가장 유력한 건 뭐냐면 2차원 배열과 혼합하는 형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이전에 2차원 배열 직각삼각형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에 들어가는 그 숫자를 피보나치 수열로 채우도록.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를 구해서 그 피보나치 수를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뭐 입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나온다면 그대로 출제 안 될 겁니다. 응용돼서 나올 거니까 다른 알고리즘과 아마 접목시켜서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와도 풀어낼 수 있도록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자, 알고리즘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된 알고리즘 순서도 분석해보고 기초문제와 함께 자, 정보처리 기사에서 기출된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무엇인지. 자,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하면 뭐 피보나치라는 이름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피보나치라고 하는 수학자가 어렸을 때 토끼를 키우다가 토끼가 새끼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피보나치 수를 생각해냈다라고 합니다. 참 천재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우리는 토끼 보면은 뭐 여러분 토끼 보시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토끼를 보고 그런 게 궁금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천재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피보나치 수는 자연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보나치 수를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피보나치 수에 대해서 응용된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 주변에 존재해요. 자, 그러면 일단 피보나치 수가 뭐냐? 자, 피보나치 수는 자, 피보나치가 토끼 한 마리씩 두 마리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새끼 쳐나가는 걸 봤더니 특이한 숫자 형태로 새끼가 계속 증가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피보나치 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1과 2를 가지고 더해서 다음 피보나치 수를 구해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피보나치 수는 1과 2를 더해서 다음 피보나치 수는 3이 돼요. 2와 3을 더해서 5, 3과 5를 더해서 8, 5와 8을 더하면 얼마? 그렇죠. 13. 그러면 여러분 다음 피보나치 수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8과 13 더해서 21. 그 다음 13과 21 더해서 34. 끝. 자, 피보나치 수열의 알고리즘은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피보나치 수를 구할 수 있다면 이미 피보나치 수열 알고리즘은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서도로 컴퓨터로 어떻게 이제 어떤 논리적 순서로 컴퓨터에게 피보나치 수를 구하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는 1과 2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끼 두 마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을 더해서 다음 피보나치 수를 구해요. 계속 두 놈을 더하면 다음 피보나치 수가 나온다. 자, 얼마인지 아시겠죠? 13이 될 거고 21이 될 거고 34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러한 수를 피보나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fn. n번째 항은 fn-1, n-1번째 항과 n-2. 아우 머리 아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fn이에요. n번째 항은 n-1번째 항과 n-2번째 항. 이 두 놈을 더해서 얘를 구한다. 이 소리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쓸데없는 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이게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피보나치 수가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황금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골든 레티오라고 해서 황금비. 이 황금비라고 하는 것도 피보나치 수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피보나치 수를 보면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나누면 1에서 1 나누면 목 1이 되겠죠. 2에서 1 나누면 목 2가 되겠죠. 3을 2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2.5 나오겠죠. 그죠? 1.5. 그 다음 5를 3으로 나누면 1.666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8을 5로 나누고 13을 8로 나누고 계속 나눠 나가다 보면은 대충 1.618과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황금비는 1.618을 말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자, 1.6을 기준으로 보자면 1.6대 1, 1.6대 1.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요? 16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대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16대 10이 아니라, 왜냐면 1.6이 아니라 1.61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1로 보는 게 아니라 16대 9라고 해서, 16대 9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16대 9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16대 9가 황금비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편안한 그 가로 세로 비가 16대 9가 된다. 이걸 황금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황금비라고 하는 자체가 피보나치 수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명함이라든지 뭐 신용카드라든지, 지금 물론 여러분 영상이 길게 좀 옆으로 퍼져 나오지만 여러분들 명함 보시면 가로 대 세로비가 16대 9의 황금비예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떠한 생활 속에서 피보나치 수와 관련된 황금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TV, 물론 지금은 옆으로 길게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댁에 계시는 이런 TV 16대 9죠. 과거에는 4대 3이었잖아요. 4대 3, 지금 16대 9 TV 보다가 아날로그 TV 4대 3 TV 보면은요, 되게 답답하게 느껴져요. 16대 9가 딱 눈에 딱 들어오기 좋죠. 그죠? 그 다음 우리 인간의 인체 속에서도 황금비가 있답니다. 자, 우리 몸의 상체를 1로 보자면, 배꼽을 기준으로 한데요. 배꼽을 기준으로 상체를 1로 보자면 하체가 1.618이 될 때 황금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1대1인데,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황금비라 그랬어요. 황금비. 슈퍼모델들. 자, 슈퍼모델들 몸매 대충 보면 보통 상체 1로 봤을 때 하체가 1.618.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1대 한 1.2나 1.3 될까요?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그렇지만, 보통 막 몸매가 좋다.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보통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상체 1, 하체가 1.6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도. 상체에서 머리를 0.618이라고 하면 머리를 뺀 나머지를 1로 본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일 때 가장 보기 좋은 황금비다. 몸매가 완벽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브래드 피트 얼굴을 이렇게 분석한 건데, 지금 여기에 이 그린 이 숫자의 길이는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 황금비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더 자세한 걸 좀 보면은, 대한민국의 누가 뭐래도 최고 미녀, 유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태희. 비가 부러워 죽겠어요. 자, 김태희.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잘 이게 그림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피보나치 비율을 가지고 피보나치 수의 그 선을 가지고 얼굴을 그리면, 지금 여기에 그려진 모든 선들은 피보나치 수에 의한 비율에 의한 선이에요. 이 선으로 얼굴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김태희와 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피보나치 황금비의 얼굴을 딱 대조를 시켜보면은요,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지금 화면상으로 여러분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김태희가 괜히 미인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 김태희. 비가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황금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황금비를 보자면은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이러한 모양을 가만히 보면 하나의 나뭇가지가 2개로, 그리고 나서 4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개로 뻗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5개로 이렇게 뻗어나가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나뭇가지가 뻗는 형태라든지 또는 꽃잎의 수라든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꽃잎의 한 90% 이상이 다 피보나치 수의 꽃잎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자, 2개짜리 꽃잎, 3개짜리 꽃잎. 근데 4개짜리 꽃잎을 갖는 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많을 것 같지만 한번 주변에 보세요. 꽃잎이 4개인 꽃이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그 한 90% 이상의 꽃들은 이 피보나치 수만큼의 꽃잎의 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지 꽃은 몇 개예요? 34개. 코스모스는 8개. 항상 피보나치 수의 꽃잎의 수를 갖는다. 그래서 특이하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를 자연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피보나치 수는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자, 피보나치 수의 맨 첫 번은 1이죠. 가로 세로가 1인 사각형을 2개를 그려요.
자, 지금 여러분 직사각형으로 보일지 몰라도 정사각형이에요. 자, 11 가로로 갖는 그 사각형 두 개를 그려요. 붙이고. 그럼 두 번째 피보나치 수는 2가 되죠. 2를 가로 세로 길이를 갖는 정사각형을 또 하나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은 1 더하기 1하면 3이죠. 다음은 3을 가로 세로 길이로 갖는 사각형을 또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2하고 3하고 더하면 5가 되겠죠. 5를 또 그리고. 그 다음에 3과 5 하면 8이 되죠. 8로 또 그리고요. 1로 그릴까요? 자, 그 다음에 8과 5를 더하면 13이죠. 13을 가로 세로로 갖는 이러한 사각형을 그려요. 자, 이러한 사각형들을 그려서 이 끝점들을 이렇게 이어나가면 뭐 이런 곡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제가 지금 막 그렸는데, 자,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피보나치 곡선입니다. 자, 이게 피보나치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피보나치 형태로 사각형을 그리고 그 끝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면 이러한 아름다운 곡선이 나온다 그래요. 얼핏 보면 달팽이 모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피보나치 곡선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어떠한 화려한 어떤 그래픽을 만들어낼 때 피보나치 곡선이 많이 활용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겁니다. 우리 골치 아픈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있지만, 자,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아름다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첫 부분에 보시면 피보나치 수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면이 보일 거고요. 그 피보나치 수를 가지고 이러한 피보나치 곡선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피보나치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화려한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감상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마지막에는 이 암모나이트 비슷한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인간의 뇌 모양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죠? 자, 우리 뭐 기왕에 공부하는 거, 좀 즐겁게 공부하자 그랬어요. 잠깐 시켜가는 과정으로 영상 한번 감상을 했고요. 이러한 피보나치 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에서 검색에서도 우리는 이분 검색을 공부했지만 피보나치 검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피보나치 수를 활용해서 암호도 만들고 여러 분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이미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두 놈도에서 2가 되고 더하면 3이 되고 다음 피보나치 수 5, 그 다음은 8이 되겠죠? 그 다음 13이 될 거고요. 21이 될 거고 34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렇게 피보나치 수를 한 번씩 그려보셔야 됩니다. 써보셔야 돼요. 자, 이걸 구하실 수 있으면 이제 알고리즘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알고리즘 이해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8 어때요? 피보나치 수죠. 그죠? 자, 피보나치 수를 쭉 더해서 10번째 한까지의 합을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전 수열은 뭐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100가지 합계라든지 그러면 이 100가지 증가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i는 i 플러스 1에서 그래서 마지막 100과 비교하면 끝났죠. 근데 문제는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10번째 한까지 합을 구해라 그런다라고 해서 여기 10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숫자가 이상하게 불규칙하게 이상하게 이렇게 증가해 가잖아요. 10이 안 나옵니다. 근데 10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여기에 사용된 이러한 수 말고 10번째 항에서 끊어주기 위한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하나 피보나치 수를 구해서 더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게 해서 10이 됐을 때 딱 끊어줘야 돼요. 그런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 생각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피보나치 수열 알고리즘을 한번 쭉 생각해보고 순서도 분석 들어갈게요. 자, 피보나치 수열은 일단 변수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 각각 2를 초기값으로 넣어놔요.
자, 이 1과 1은 피보나치 수입니다. 그래서 자, C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변수는 A와 B 값을 더해서 C를 구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C라는 변수 값에는 2라는 값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 썸이라는 S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변수에 새롭게 구한 C 변수 값을 누적을 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합계는 4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초기값을 얼마로 넣어놔야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래전에 C값을 구했어요. 첫 번째 피보나치 그러니까 3항이죠. 피보나치 수에서 세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했어요.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더해서 세 번째 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썸 변수의 그 세 번째 수를 누적을 시켜버리면 4가 나와야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2. 그러면 썸은 썸 플러스 C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썸에다가 C값을 누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썸에 얼마를 초기값으로 넣어놔야 4가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2. 2를 미리 넣어놔야 그래야 2에다가 2를 누적해서 4가 되겠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아, 썸 변수의 초기값. 이놈이 왜 2가 되느냐? 아니면 2를 넣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돼요? A 변수의 초기값 2를 주고 B 변수의 초기값 2를 준 다음에 S 변수의 초기값을 뭘 주면 됩니까? 그렇죠. A 더하기 B를 초기값으로 받으면 되죠. A 변수, B 변수에 일일이 있으니까 A 더하기 B를 초기값으로 받으면 S 변수에는 초기값 2가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S 변수의 초기값. 자, 그래서 2를 미리 넣어놓고 그 2라는 값에 세 번째로 구한 C값을 누적시키게 되면 자, 따라서 S는 S 플러스 C가 실행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S 변수에는 자, 1회전 끝났을 때 자, 두 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핵심이 뭐냐면 1회전이 딱 끝났을 때 몇 번째 피보나치 수까지 합계가 구해졌어요. 그렇죠? 세 번째. 1회전인데 지금 1회전인데 구해진 거는 세 번째 피보나치 수까지 합계가 구해졌다는 이야기죠? 자, 1회전에서 세 번째 피보나치 수의 합계가 구해졌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보나치 수에는 10항까지 구하기 위해서 10이 등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10항까지 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변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n이라는 변수를 사용했다면 n이라는 변수의 초기값을 얼마로 줘야 하느냐.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1회전 돌아갈 때마다 n은 n 플러스 1을 반복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을 10에서 끊어주면 될 텐데 그래서 자 n과 10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n의 초기값을 얼마를 줘야 하느냐. 그렇죠. 2를 줘야죠. 왜냐하면 n의 초기값을 2를 줘야 1회전에 n은 n 플러스 1이 됐을 때 n값이 3이 구해질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1회전에 몇 항까지의 합이 끝나요? 1회전에 3항까지의 합계가 끝나기 때문에 1회전에 n값을 3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의 초기값을 2를 넣어놓고 n은 n 플러스 1을 해서 1회전에서 3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아, 1회전 끝났을 때 여기서 끝나잖아요. 자, A, B 값을 가지고 C를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썸에 2를 미리 넣어놓은 다음에 C값을 누적시키면 여기까지 합계. 다시 말하면 1항, 2항, 3항의 합계가 여기 누적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회전에 3항까지가 끝났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n변수를 둔다면 n의 초기값을 2로 준 다음에 n은 n 플러스 1을 수행해서 1회전에서 3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를 주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회전이 끝나는데 다음 2회전 들어갈 때 새로운 C값을 구해야 되겠죠. 새로운 피보나치 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새로운 피보나치 수는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알고리즘은 계속 반복이 될 건데 C는 A 플러스 B가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1회전에서 C를 구하기 위해서 C는 A 플러스 B라고 했죠. 그놈이 또 2회전에 반복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C값을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A값, B값은 요 놈이 A가 돼야 되고 요 놈이 B가 돼야 되죠. 그래야 C는 A 플러스 B를 했을 때 요 놈 더하기 요 놈이 돼서 3이 구해질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피보나치 수. 따라서 새로운 C값을 구하기 위해서 1회전에서 B였던 놈이 A로 바뀌어야 되고 1회전에서 C였던 놈이 B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B변수에 있던 값 1이 A변수로 가야 되고 C변수에 있던 값 2가 B변수로 옮겨다 놔야 돼요. 미리 옮겨다 놔야 다음 회전에서 A 플러스 B를 수행했을 때 1 더하기 2가 더해져서 새로운 C값 3을 구할 거 아닙니까? 아하. 자,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B변수의 값이 A변수로 갔잖아요. 1회전에 B였던 요 놈이 2회전에서는 A가 돼야 되잖아요. 1회전에서 C였던 요 놈이 2회전에서는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B변수에 있던 값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A변수로 옮겨라 이 소리죠. B변수의 값을 A변수로 대입해라. 그 다음 1회전에서 나온 C변수 결과값을 어디로 옮겨놔야 됩니까? B변수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야 2회전 들어가서 C는 A 플러스 B가 됐을 때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C 값을 구한다 이 소리예요. 개념 완벽하게 이해되셨나요? 다 끝났어요. 피보나치 수열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자, 따라서 새로운 피보나치 수 3을 구하고 썸의 C값을 누적하니까 자, 7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구해졌죠? 1회전에서 3항까지 합계가 구해졌고 2회전에서 4항까지 합계가 구해졌죠? 따라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n의 초기값을 2를 주고 1회전에서 3을 만들고 그 다음에 2회전에 4를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n이 10이 될 때 끝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계속 돌려보면 이제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돌아왔을 때 A 더하기 B, 요 놈이 A고 요 놈이 B가 돼야 되죠? 자, 조금 아까 요 놈은 B였고 요 놈은 B였고 요 놈이 C였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B값이 새로운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 C값이 새로운 B가 돼야 된다. 따라서 B에 있던 값을 A로 보내고 C에 있던 값을 B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C는 A 플러스 B가 돼서 새로운 C값을 구하겠죠? 자, 2와 3, A 더하기 B를 해서 5라고 하는 피보나치 수를 구하겠죠. 그 놈을 S변수에다가 C값을 누적하면 자, 새로운 이제 합계 5항까지의 합계가 구해집니다. 됐죠? 자, 따라서 10이라는 값 구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해 나가겠죠? 자,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뭐 구해서 또 누적되고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C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공식 하나가 나오죠. 그죠? 아하. C값은 항상 A 더하기 B를 하고 C값은 새로운 A값, 새로운 B값으로 더하고. 그죠? 자, 새로운 C값은 또 새로운 A값, 새로운 B값. 따라서 항상 B에 있던 놈이 A로 옮겨가야 되고 C가 있던 놈이 B로 옮겨가야 됩니다. B에 있던 놈이 다시 A로 옮겨가고 C에 있던 놈이 B로 옮겨가야 된다 했어요. 됐죠? 요게 식입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합계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C를 누적하면 되죠? S변수에 C를 누적하면 S는 S 플러스 C를 계산하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의 합계가 S변수의 누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항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자, 1회전에서 3항까지 구해지니까 n의 초기값을 2를 준 다음에 n은 n 플러스 1을 수행합니다. 그럼 3이 되죠, 1회전에. 그 다음에 2회전에 4가 되고 3회전에 5가 되고 이렇게 해서 n값이 10이 될 때 끊어주면 10항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의 합계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끝. 자, 그럼 끝났어요. 이제 뭐 순서도 분석 이건 장난이죠. 자, A와 B의 초기값을 왜 2를 줬느냐? 첫 번째 피보나치 수 1, 두 번째 피보나치 수도 1. 오케이. 왜 S의 초기값을 2를 줬느냐? 이제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B를 해도 됩니다. 어차피 A 변수와 B 변수에 2를 넣어놨기 때문에 A 더하기 B 값을 B 변수의 초기값으로 받아도 돼요. 만약에 보기에 2가 없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를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n을 왜 2부터 시작했느냐? 자, 이것도 아시겠죠? 자, n을 얼마하고 비교했어요? n을 10하고 비교했잖아요. 그죠? n을 10하고 비교해서 왜 n을 2부터 시작했느냐? 보세요. 여기서 n이 2가 됐죠. 그 다음에 n은 n 플러스 1 되면 여기서 1회전 때 n값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3항까지 구해줬다는 이야기죠. 2회전에 돌아왔을 때 1이 와서 n이 4가 되죠. 4항까지 구해줬다는 이야기죠. 3회전, 4회전 계속 가서 자, 여기서 돌아와서 9일 때 돌아와서 n이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 10항까지 구한 거죠. 자,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흐름을 잘 보세요. n의 초기값을 2를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n은 n 플러스 1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3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미 다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A, B 값으로 세 번째 피보나치 수 구했고 그 세 번째 피보나치 수를 썸에 누적했으니까 이미 3항까지의 합계가 구해졌죠. 3항까지 합계가 구해졌고 n이 3이 됐으니까 3항까지 끝난 거죠. 그 다음 다시 돌아왔을 때 4항을 구하고 4항을 더하겠죠. 그리고 n값은 4가 되죠. 4항까지 합계를 구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n값이 9가 됐을 때 마지막 돌아올 거 아닙니까? 마지막 돌아와서 10번째 피보나치 수가 C에 구해질 거고 그 10번째 피보나치 수 C를 S에 누적할 거고 그죠? 그럼 10번째까지 합계가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이 된 다음에 나가는 거죠. 자, 따라서 n을 10과 비교했을 때 n이 10보다 작으냐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근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왜 얘가 n은 10보다 작으냐가 되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1회전에서 여기서 세 번째 피보나치 수 C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보나치 수를 더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1하고 더해서 세 번째 피보나치 수 2를 구했단 말입니다. 얘 C 구했죠, 여기서. 그리고 그 2라고 하는 C값을 S변수에 누적해서 4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이게 끝났죠, 이미. 그러면 1회전에 이미 3항까지 합계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3이 됐지 않습니까? 3항까지 끝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돌아와서 10번째 C값 구하고 10번째 C값을 누적하고 여기서 10이 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n값이 10이 될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디버깅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죠? 아, 1회전에 3항까지가 끝나고 여기서 3이 되고 2회전에 4항까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4가 되고 그죠? 3회전에 몇 번째 항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까지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여기서 5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10번째 항을 여기서 끝내고 나서 여기 와서 10이 된단 말이에요. 10번째 항을 이미 끝내놓고 10이 됐기 때문에 10이 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알면서도 이런 거 분석이 어려우니까 순서도 알고리즘이 어려운 거죠. 그죠? 천천히 분석해 보시길 바래요. 자, 따라서 C는 A와 B값을 더해서 구하고 S에는 C를 누적하면 되겠죠. 그리고 N을 2로 초기값 준 다음에 N은 N 플러스 1을 진행해서 N이 10보다 작으면 돌리고 N이 10과 같아지면 2로 나와야 돼요. 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문제 요거죠. 요거. B 변수 값을 A로 보내야 되고 C 변수 값을 B 변수로 보내야 되는 거죠. 1회전에서 썼던 A와 B 값, 이놈을 가지고 C를 구했는데 2회전에서는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B 값을 A로 보내야 되고 C 값을 B로 보내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게 시험 문제예요. B를 A로 보내고 C를 B로 보내라.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순서도 분석 전체적으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디버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보나치 수열의 디버깅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A 변수 1, B 변수 1 초기값 받았고 S 변수의 초기값 2를 줬고 N을 2를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C는 A 더하기 B다. 그럼 여기다 쓸게요. 헷갈리니까. 자, C는 A하고 B하고 대해서 세 번째 피보나치 수 2를 구하죠. 그 다음 S에다가 그 C를 누적하죠. S2에 2를 누적하니까 4가 구해지고요. n을 1 증가시키면 n값이 3이 되죠. 자, 이 3은 지금 피보나치 수열 세 번째 항까지 합계가 여기 누적됐다는 걸 나타내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 yes가 될 겁니다. 그죠? 자, yes가 돼서 내려오면 b를 a로 보내라. b 변수에 있던 값 1이 a로 와서 이렇게 오겠죠. 자, b 변수에 있던 값 요 놈이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a 변수로. 그 다음에 어느 놈이 c 변수에 요 놈이 있잖아요. c 변수에 있던 요 놈이 어디로 옵니까? 그렇죠. 여기로 오죠. C 변수 값을 B로 보냅니다. 따라서 여기에 2가 들어오겠죠. C 변수 값이 B로 들어온 거예요. 자, 디버깅이 좀 순서가 특이하니까 B 변수 값이 A로 가는 거고 C 변수 값이 B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1회전 끝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돌아오면 A 더하기 B로 C를 구합니다. 자, 1과 2가 새로운 A, B 값이죠. 요 놈을 가지고 새로운 C 값 C를 구합니다. 3을 구합니다. 그 3을 S에 누적하니까 7이 되겠고요. 자, n값은 1 증가돼서 4항까지가 끝났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yes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갈 때 b를 a로 보내요. b 변수에 있던 값 2가 a로 옮겨가니까 여기로 2가 들어오는 거고 c 변수에 있던 값 3이 여기로 넘어오니까 새로운 값은 이제 3이 되는 거죠. 2, 3이 새로운 a, b 값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돌아오면 c를 구하죠. 2 더하기 3을 해서 5라고 하는 피보나치 수 구하고 7에 누적하고 그럼 얘는 5가 될 거고 yes가 되겠죠. 그죠? 자, 다시 돌아갈 때 요 놈이 1로 간단 말이에요. 3이 1로 오고 그 다음에 5가 C값이 B로 온단 말이죠. 따라 새로운 B값은 5가 되는 거죠. 됐죠? 3과 5를 더해서 8이 될 거고요. 자, 누적하면 20이 되죠? 자, 얘는 6이 될 거고요. 자, S가 되겠죠. 자, 7보다 작을 때까지 갈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올 때 5가 1로 오겠죠? 그 다음에 8이 1로 올 거예요. C가 B로 가고 B값이 A로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C는 A 플러스 B. 그러면 C는 A 플러스 B. 5, 8 더해서 새로운 13. 20에다 누적하면 33. 7번째 값까지 끝났죠. 7번째 값까지 끝났으니까 노가 되면서 나가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 디버깅 과정을 잘 보시고 영상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게 헷갈려요. 일반 수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 B가 A로 가고 그 다음에 C값이 B로 간다는 거. C값이 B로 간다는 거. 자, 요걸 주의 깊게 보셔서 디버깅 표를 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초문제, 기능사에서 기출된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피보나치 수열인데 34까지라고 했어요. 아까 문제와 다른 점은 아까는 10항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몇 항까지란 이야기가 없고 여기까지라고 끊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보나치 수를 구해서 34에서 끊으면 되겠죠. 그죠? 아까 순서를 이해한다면 요놈 더해서 새로운 C값 얘를 구할 거고 계속 얘를 구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구해지는 값이 C변수에 누적되니까 C변수 값을 34와 비교하면 된다 이 소리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었죠? 그죠? 오케이. 그것만 달라요. 자, 그러면 순서도 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봤다.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모르면 못 풀겠지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딱 봤더니 A에 2를 초입값 줬어요. B 볼 것도 없이 2를 일단 넣어보는 거죠. 그죠? 자, B는 2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T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어디다 누적했고, T에다가 H를 누적했네? 그리고 마지막에 T를 출력하네? 그럼 전체적 흐름이 보이잖아요. 아, 마지막에 T를 출력하니까 T에다가 H를 누적했다는 이야기는 여기 들어가야 될 값, A 더하기 B를 더해서 여기 들어올 값이 뭐가 된다? H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아까는 우리가 A 더하기 B를 해서 C를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A 더하기 B, 첫 번째 항이 A, 두 번째 항이 B, 세 번째 항 구한 값이 H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H를 어디다 누적했냐면 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H를 계속 누적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변수명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H가 들어간다는 거 쉽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할 거. A의 초입값 1, B의 초입값 2를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B의 초입값 2를 한번 줘보는 거죠. 돌려보는 거예요. A1, B1. 그러면 T는 얼마를 초입값으로 줘야 될까? 아, T는 뭔가 봤더니 H가 누적되는.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A1, B1. 자, A 변수값 1 받았고 B 변수값 2를 받았네. 자, 그래 놓고 T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H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A, B 값을 가지고 H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H 값을 구한 다음에 이 H 값을 어디다 누적하냐면 T에 누적하죠? 그럼 T에는 이 값의 합계가 이미 T의 누적이, 기본 초입값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놈을 누적해서 2가 나오면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T의 초입값 뭐라고요? 그렇죠? 더 설명 안 드려도 2잖아요. 또는 이거 없어요 보기에. 그러면 A 플러스 B를 찾아야죠.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잘 보셔야 돼요. H는 A 더하기 B를 했죠. A 값하고 B 값을 더해서 H 값을 구했어요. 그럼 새로운 H 값은 요 놈이 A가 되는 거고 요 놈이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B에 있던 값을 A로 보내야 되고 H에 있던 값을 B로 보내야 되겠죠? 자, 따라서 B에 있던 값을 A로 보내고 H에 있던 값을 B로 보낸다. 오케이, 끝났네요. 자, 따라서 찾았죠. 자, 그러면 H 대 34 이거 어떻게 할 거냐? 34가 될 때 나가야죠? 그죠? 왜냐하면 1회 전에 자, 여기서 H값 1회 전에 보세요. H값을 가지고 비교를 했잖아요. 1회 전에 1 더하기 2를 가지고 A값과 B값을 가지고 H값을 구했죠. 1회 전에 2가 되죠. 자, 1회 전에 3항까지 구했고 다시 말하면 1회 전에 H값이 2잖아요. 그죠? 이 값을 가지고 끊는 거니까 계속해서 구해졌을 때 H라고 하는 값 34가 구해질 거 아닙니까? 34라는 값이 구해진 다음에 여기서 다 이미 더해졌잖아요. 이미 다 더해졌으니까 34가 될 때 나가야 되죠. 34가 될 때 나가야 되고 작을 때 돌려주는 거니까 이쪽으로 작다고 와야 되는 거고, 물론 여기는 같다를 넣어도 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4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나가라. 다시 말하면 34가 되면 나가라는 소리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원래 같다가 나와도 돼요. 이거는 뭐 크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34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34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가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거 끊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34까지 진행되는 거니까 H값이 계속 진행돼서 34가 됐을 때 여기서 이미 H값 34를 구하고 34를 누적하고 다 처리 끝났단 말이에요. 34까지 처리 끝났으니까 34가 됐을 때 나가야 되니까 이 컬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으면 돌려주고 자, 크거나 같으면 1위로 오란 소리죠. 오케이. 분석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5번과 6번의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모든 순서도 천천히 분석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첫 번째 알고리즘으로 출제가 됐던 2005년사의 기사 문제 볼게요. 너무 쉬워요. 자, 반복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n항까지랍니다. 그럼 n항까지라고 하면은 몇 항까지 끝낼 거냐를 n까지 돌려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분기문도 아니고 반복문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반복문의 핵심, 왜 k가 3부터 n까지 가느냐? 왜 3부터 n까지지? 1회 전에 3항까지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예를 들어서 아까 k 변수를 썼다면 k 변수의 초입값을 2를 줬고 1회 전에 얼마를 만들었어요? 그쵸? k 플러스 1을 해서 1회 전에 3을 만들었죠. 왜? 1회 전에 3항까지의 처리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복문에서는 3부터 시작하게 해야 되겠죠. 마지막 n항까지라고 했으니까 n까지 가도록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만약에 저보고 시험 문제 내라고 했다면 이걸 냈을 거예요. 이거. 물론 외워가서 맞췄겠지만 이걸 또 2부터 n까지라고 하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3부터죠. 1회 전에 3항까지니까 3부터 n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C는 A 플러스 B를 했다는 이야기니까 첫 번째 값이 A고 두 번째 값 B고 이거 가지고 C 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봤더니 뭐 요상한 식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출력되는 값이 Y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C 값을 구했고 이 C 값을 어디다 누적해야 돼요? Y에다 누적하면 되죠. 그래서 Y의 초입값은 얼마를 줄까요? 2를 줘야 되겠죠. 너무 쉽네. 자, 따라서 A, B 값의 합계 1 더하기 1의 합계 2를 Y에다 넣어놓고 거기에다 C를 누적하면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2번, 3번 들어가야 될 정답은 Y는 Y 플러스 C. 어휴,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 2회전 돌아갈 때 얘가 A가 되는 거고 이제 얘가 B가 돼서 새로운 C를 구해야 되겠죠. B를 A로 보내야 되고 C를 B로 보내야 됩니다. 자, 따라서 B 값을 어디로 보내요? A로 보내야 되고요. 자, C 값을 B로 보내야 됩니다. 자, 따라서 B는 C가 되죠. C를 B로 보내라. 뭐 더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정답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3부터 왜 n까지 갔느냐? 요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y가 왜 2부터 시작했느냐? 그죠? 그래서 n항까지. n을 입력받아요. 뭐 n을 20을 입력받으면 20항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의 합계가 되는 거고, n을 10을 입력받으면 10항까지 합계가 되는 거고, 그죠? 자, n을 입력받아서 그 항까지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부터 시작하는 이유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1회전에 3항까지 끝나니까. 자, 그래서 C는 A 플러스 B에서 새로운 C 값 구하고 C를 Y에 누적합니다. 자, B를 A로 보내고 C를 B로 보내서, 자,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A, B 값을 가지고 C를 구했지만 시험장에서 써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B를 A로 보내고 C를 B로 보낸다. 오케이, 끝.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살펴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피보나치 수열은 출제된다면 단독 출제되기보다는 2차원 배열 형태와 혼합돼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완벽하게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가까운 수구하기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